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348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세 분 나와 계십니다. 볼메 그린님. 안녕하세요. 볼메 그린입니다. 예. 자, 이 방송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네,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우리가 짠 것도 아니에요. 예. 근데 신기하게 이따가 이야기하시고요. 그림이 딱 좋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상구 복지과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네. 자, 댓글창에 화면 조정해달라는 분이 있잖아요. 본인의 핸드폰 조정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민진규 소장님 나오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민진규입니다. 예. 자, 그리고 복지과 소사이어티 후원도 조금만 잠깐만 올려주세요. 이제 후원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02-3272-2353 02-3272-2353 전화하시면은 한 달에 10,000원 정도 정기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후원도 가능해요.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해운대구의 예. 하태경, 사실 그 흐름상 첫 하태경은 왜 그랬냐면 민심 위반이 심각한 부산 중에서도 부자 동네였다. 예. 근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상황이 어떤가 이런 정도였었는데 지난주 종평은 그런 거 아니에요? 개판이었다. 공약이 없었다. 예. 아예 공약을 지키려고 안 했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런 사람을 뽑은 지역구 사람들이 욕먹어야 돼요. 예. 다시 뽑는다면. 다들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데 찍히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어준 뉴스공장에서는 뭐 남영희 지역구라든지 예. 이경 지역구라든지 남영희는 인천 동구 미추홀구리고 이경은 이 대전 유성을인데 공교롭게도 불과 어제 저 지역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방송이 마치 서로 짜고 하는 것 같은 느낌. 짜기보다는 푸나님의 성견지명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그러면 이경 지역구로 갑시다 예.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쉬운 게 예. 어디 지역구를 먼저 하느냐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었는데 그렇습니다. 관심 지역구부터 합시다.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대전 유성구 을 예. 지역구의 이상민 당선자니까 국회의원이니까 예. 이 지역이 얼만큼 공약이 좋았고 나빴고 잘 지켜졌는지를 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대전 유성구 혹시 저 임진님 가보셨을까요? 가봤죠. 언제요? 정확히 말해. 거짓말하지 마. 대전 엑스포가 이쪽 아닌가요? 엑스포 있었던 곳? 네, 많이 두 분은 가보았습니다. 대전 유성을 가보셨어요? 예, 저는 자주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갖고 옛날에는 유성온천이 참 유명했는데 요즘은 자꾸 쇠락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느낌을 갖고 있고요. 그 온천 때문에 가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연구단지가 대덕에 있으니까 거기 가면 주로 숙소를 유성에 잡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런 건으로 자주 가서 꽤 저한테는 익숙한 곳입니다. 그 대전 유성구는 안 가보셨더라도 유성원천 뭐 예. 이제 기억을 하시고 거기다가 대덕 연구단지 예. 이 두 개가 그러니까 다 저것만 있다는 건 아니지만 예. 전체적으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구다 이런 그렇습니다. 거죠. 근데 뭐- 또 유성에 좀 특징이 하나가 있는 게 온천만 생각하시는데 어느 날 제가 5월 달에 초에 가보니까 눈꽃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무슨 여름에 피는 꽃이 뭐죠? 흰 꽃이 벚꽃이요? 아니 백 예, 무슨 꽃이 조팝나무. 예, 조팝나무 예. 조팝나무를 그 가로수로 다 심어가지고 5월 달에 눈꽃 축제를 하는 게 아주 좀 특이한 그런 지역입니다. 조팝은 이제 키 작은 예. 그거 저 나무 크게 축제를 할 만한 건 이팝나무입니다. 아, 예예. 이팝. 예. 아. 유성이 그걸로 좀 유명합니다. 예. 그 조팝은 작은 예. 약간 풀 같은 느낌이고 그렇습니다. 이팝은 나무죠. 예. 근데 그것도 한때여서 예. 가로수 있잖아요. 예. 짧죠. 어. 예. 자, 그렇고요. 어쨌건 온천 관광도시 대덕 연구단지 이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원래 예전에는 온천 관광이었었고 예. 나중에 발전을 해오면서 대전에 이제 연구단지가 생긴. 예.
그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서 이제 휴양을 하고 있는데 유흥수 여사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그 유리로 된 이 잿대를 날려가지고 이마를 깼다라는 그 유명한 전설이는 그 유성온천이 있는 곳이 바로 바로 유성구입니다. 근데 원래는 그 유성규가 단일 지역구였다가 예, 인구가 늘어나면서 가불로 나누어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런 게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어디를 지역을 가나 우리 고향을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살았던 곳이 동구에 동구. 근데 그 광주의 인구는 불어나지 않았는데 이중에 신도시가 생기는 거잖아요. 주위에. 예, 그러면 신도시 쪽으로 사람들이 이사를 가요. 그러면 구 원래 있던 도청 쪽에 있던 동구 도심은 상당히 비어가기 시작해요. 예, 그런 식으로 인구 이동이 되는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분구가 되었을 때 인구가 17만 1,500명이니까 꽤 큰 선거구입니다. 그러면 이제 총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지금 역대 총선 결과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예, 일단 2016년 총선에서는 이 이상민 후보가 그 압도적인 득표를 해서 그때 56.87%, 그러니까 상대편 후보에 비해서 거의 뭐 엄청나게 그 이겼는데 이 노원 이동 같은 경우에는 3,200표, 또 노원 삼동에서는 4,600표 이렇게 이 표 차이들이 전체적으로 한 30% 가까이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압승을 했었고요. 저 원인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어요? 민주당 지지세가 일단 기본적으로 강한 곳이죠. 현실적으로. 이 유성구가 뭐 갑을 또 다 그렇지만 특히 이 대전의 서대문구, 대전의 마포구 이런 이야기가 될 정도로 젊은 친구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진보적이고 이렇게 해서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밭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서울도 그런 지역 많잖아요. 예. 서울도 이 지역만큼은 민주당 지지층이 월등히 많이 사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특히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그 당시 야당이었던 새누리당의 김신호 후보가 이 새로운 정당에 출연하면서 표가 분산돼 버린 거예요. 본래 그때는 민주당 계열이 분산됐었는데 손해를 오히려 그때 새누리당 쪽의 후보가 봐가지고 이 무려 30%득 차이로 거의 한 3만 2천 표 차로 대패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21대 총선 지난 현 의원들을 뽑은 총선이죠. 여기서도 이 지금 국민의힘 이쪽 후보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흠진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경쟁을 해갖고 4명이나 나왔는데 이것도 좀 우스운 게 그 신영훈 후보하고 김소연 후보가 결승전에 올랐는데 이 법원에서 신영훈 그 의원이 바른미래당 제명의 효력이 정지돼 가지고 그 본래 있던 민생당에서 그 강제 변경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으로 그 옮긴 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전에 있던 민생당으로 그 당직이 강제 변경되니까 난데없이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이 공천돼 버린데 이분이 그렇게 센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어버질로 이상민 의원이 이기는 이런 형태. 김소연이 예, 그 가세연이랑 같이 방송하던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박범계 의원 예, 관련한 그 아래에 있던 지방 의원이었잖아요. 예, 근데 결국 여기서 하는 건데 참고사항으로 지금 2008년 총선 때는 이상민이 자유선진당이었습니다. 예, 근데 2012년 총선 때 민주통합당으로 오는 이 뿌리를 좀 아셔야 된다는. 예. 그래서 뭐 이상민 의원님을 제가 개인적으로도 알고 또 옛날에는 참 열심히 하는 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사석에서도 몇 분 뵙고 이렇게 했는데 뭐 심지어는 음주운전을 걸려서 그 아주 이 제재 조치를 받은 정도의 상황에서도 당선돼서 지금 무려 5선째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상민 자체가 똑똑해서예요. 원래 밭 자체가 좋은 거예요.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제가 볼 땐 두 가지 다인데요. 아, 대전이나 충청도 사람들 참 무던하십니다. 뭐 그럼 제가 드린 두 가지 말씀이 아닌데. 아니 지금 국회 부의장 하시던 분도 한 5선 넘게 대전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박병석. 예. 그런데 그분도 사실은 무색무취, 무례물 타듯 그렇지, 술을 그렇지. 타듯 이런 쪽인데 그 허태정 시장이 당선될 때도 제가 보니까 저분은
그 충남대 학생회장 출신인데 뭘 말하는 게 항상 그러류 이런 식의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데 이런 분들 대신에 계속 뽑아주더라고. 네. 그럼 한 번 뽑으면 한 5선씩 6선씩 그냥 내리 달려주는. 아 무단하거나 예.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냥 예. 우리 회사 한번 뽑으면 한 6선 7선 해가지고 국회의장도 좀 시키고 그래야지 이런 거요? 저 예. 했던 놈 또 찍어 이런 거죠. 그런 아마 지역적 특성이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상민 의원은 특히 운이 좋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가 잘해서보다는 항상 터가 좋은 곳에서 상대편이 문제가 생기니까 어부지를 넣는 이런 행태로 해가지고 그분이 과연 5승까지 올 만큼의 실력인가는 의문이지만은 어쨌든 지금까지 왔는데 문제는 5선이면 그야말로 중진 중에 중진인데 그래서 대전 시민들 살림살 좀 나아졌습니까? 라고 물으면 거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투표를 왜 하냐고. 예. 자, 한번 봅시다. 그럼 22대 총선 출마 대전 유성을 출마 예상자 이거를 한번 볼게요. 예. 일단 사진 한번 띄워줘요.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죠. 참 항상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데요. 일단 왼쪽 아래에 보시면 이경 민주당 대변인 방금 방송 나오셨던 부대변이시고 김정난 전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이시고 오른쪽이 이제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고 유성구청장 두 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윗줄에서 보면 윗줄 왼쪽부터 박철환 대전시 정무수석 보좌관, 또 이석봉 대전시 과학부시장, 또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 또 안필용 전 대전시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쪽에서 여기가 대전이 아무래도 좀 과학 기술 쪽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새 인물로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김신호 전 교육부 차관이나 박성효 전 시장 같은 이런 분들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는데 이장우 전 대전시장하고 호흡을 맞췄던 이석봉 대전시 과학부시장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분이 정치적 물갈이를 기날 정도의 다크호스로 손꼽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쪽에 이분이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있으면서 굉장히 네트워킹을 많이 해서 대덕넷 이 과학기술인 전문 인터넷 언론을 만들어서 이 뿌리를 다져왔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새로운 바람을 해서 여기서 꼭 당선 안 된다 하더라도 득표율을 높이는 것이 또 국민의힘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략 공천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민주당 후보 간에 지금 엄청난 변화들이 갑자기 벌어지고 있어서 이거 여러분이 관심 가질만 한 그러네요. 사안입니다. 예.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상민을 평가할 때 이제 재밌잖아요. 비노무현, 비문재인, 예. 비이재명. 이게 어떤 성향이냐면 그냥 원래 저렇게 아웃사이더 이걸 정치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주 태생적 독고다 이렇게 표현하는. 예. 그러니까 주리에 끼지를 못하고 겉돌면서 언론에 가장 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소위 말하면 내부 총질해서 언론에 나가는. 그러니까 지금 이따가 공약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TV조선 나가가지고 토론하면 민주당 가면 언론에 납니다. 예. SNS가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력을 떠나서 굉장히 악질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런 성향이라고 하면 공약이라도 기가 막히게 내가지고 잘 지켰다면 또 이게 가산점이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요. 어쨌건 지금 이상민 의원이 6선 도전이 확실하죠 거의. 예. 그런데 이제 어떤 식으로 도전하느냐가 지금 논란이 된 이유가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현역 의원인데 경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꼴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에 하셨던 대로 탈당을 해서 무소속을 나오든지 아니면 다른 당에 가지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육선만 하면 이제는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충청권의 맹주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런 정도 지역구 같으면 이상민이 나와서 뽑아준 거지. 예. 다른 후보가 나와도 당선은 얼마든지 가능한 지역구 아니에요? 사실상?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을 이제 노리면서 하려고 하는 이런 쪽인데 지금은 이제 원체 당내 지지도가 낮아가지고 불출마 선언설이 동시에
이 탈당서와 같이 나오는 이런 정도의 우스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민주당으로는 출마를 안 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뭐 사퇴해라. 예, 최근 단식하는 거에 대해서도 거의 뭐 일배급 언어를 구사하는 느낌이었어요. 예, 근데 그 지역 내에서 사실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출마 선언하기 전에는 상당히 좀 정중동 느낌이 있었잖아요. 예, 이상민으로 또 가야 되나 이런 느낌이 있었고 이제 새날에 나오는 이경 이제 대변인만 이제 막 지역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사실 허태정이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 지역 내 경선에 페이스메이커 하시려고 저러나 이런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 허태정은 누군지 몰라요. 우리 쪽 사람들은. 예. 대전 사람들은 알 텐데 말하면 진영에서는 한 번도 이렇게 어떤 활동을 의미 있게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런 국회의원들 민주당에 엄청 많잖아요. 예. 그래서 좀 그 충청도의 분위기가 뭐 누구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운데 끼어 있다 보니까 자기 뜻을 밝히면 저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그 충청도 수박장수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그 시장에 가고 이 수박 그 하나 얼마입니까? 물으면 알아서 주슈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3만 원 드리면 될까요? 했더니 지가 무슨 도둑놈인감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10,000원 들고 가져가면 될까요? 했더니 냅두유 개나 주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받고 싶은 2만 원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절대 말하지 않더라라는 건데 뭐 그게 연유가 어떻게 됐든 지역적 특성이 그런 게 있고 또 그 개그맨들 중에서 유명한 분들은 대부분 충청도 출신입니다. 그렇지 최양락 뭐 이런 사람들. 예. 그래서 참 이 지역적 특성이라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박병석 저 부회장님 포함해갖고 지금 5선을 그것도 대도시에서 배출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꾸준히 뽑아주는 이런 분들인데 지금의 대전의 모양을 볼 때 과연 저 거기서 5선, 6선 했다는 게 자랑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봐야 되고 이제 성향을 좀 시민들도 바꿔서 선택을 해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하는 시점 어제 뉴스공장에서 특정 지역을 몇 개를 타겟팅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단 말이죠. 예. 궁금했잖아요, 우리는. 예.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 보고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정치 신인이에요, 신인. 뭐 어마어마한 이력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근데 실제로 유성구 주민들은 새날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새날 방송이랑 상관없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뭔가 어마어마한 변화를 바라고 그렇습니다. 있다는 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거공학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일단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어제 여론조사 꽃에서 발표된 내용을 이제 김호준의 김선우 힘들다에서 그 소개를 했는데 일단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48.4% 국민의힘이 30.9%로 나와서 그 차이가 무려 18%포인트 퍼센트입니다. 이 정도면 일단 선거 때까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밭이 엄청 좋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여기서는 28%로 이미 20%대에 그치고 있어서 완전히 정권심판 투표로 자리가 정해졌습니다 이미. 어떻게 하냐? 윤석열 아버지 고향이 충청도라는데 논산이라서 유승하고는 좀 거리가 그런 멀어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지역주의가 또 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는 그 민주당 지지층하고 무당파 소위 말해서 그 경선의 구조와 똑같은 행태로 뽑아서 여론조사했더니 허태정 후보가 뭐 유성구청장도 2번이나 하고 대전시장 했으니까 당연히 1등을 할 것이라 봤는데 28.5%인데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이경 후보가 20.3% 그리고 이상민 후보가 13.4%로 뚝 떨어지는 3위였습니다. 그래서 저 지지층 조사로 차이가 한 8.2% 정도밖에 안 나는데 이것도 문제인데요. 여기서 적극적인 투표층만 그러니까 투표장 나갈 거야. 그렇습니다. 아, 적극적인 투표층만 따로 떼놓고 봤더니 허태정 30.1%고 이경이 25.8%. 이거는 거의 저 지각 변동급 충격이에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 지낸 사람이잖아요. 예. 그 지역의 시장과 그 지역의 구청장을 지낸 사람.
그럼 시장, 구청장 합치면 12년 이상을 예. 그 지역 사람들이 인지시켜 놓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대전에서 정치 고관여층 상당수는 이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차가 4.3%밖에 안 되는데 여기다 신인 가산에 여성 가산까지 포함해 버리면 이미 역전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더 큰 거는 지금 이경 후보의 그 상승률이 굉장히 급속하게 벌어지고 있어서 그게 뭐 특정인에 대한 선호라기보다는 고마해라 마됐다 아이가라는 이 지역 주민들의 바꾸고 싶은 의지들이 뭉쳐지고 있고 그런 자리 거죠. 잡고 있다. 그러니까 허태정 전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렙이에요, 만렙. 예. 이미 더 이상 알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정치 신인이 활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인지도가 높이고 지지를 하고 있다면 뭔가 그 지역 사람들은 허태정도 싫고 사실 이상민도 싫고 이경이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는 흐름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면 맞죠. 예. 물론 지금 지역에 가면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스펙이 좀 떨어진다라든지 이런 이유로 대천에는 보수적인 분도 있기는 해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 스펙이 좋고 변호사고 뭐고 다 찍어줘봐야 우리 지역 안 바뀐다고 느끼는 정치 고관여층 중에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신진 세력이 들어와서 뭔가 이 분위기 바꿔주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방송 준비하는 거고요. 대전이라는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그 보수적인 동네에서 젊은 그것도 여성이 야 이런 변화가 뭐 저로서도 사실 좀 놀라운 그런 결과인데요. 어쨌든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아직은 미지수지만은 대전 시민들 유성 구민들의 욕구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구나가 확인된. 예. 그리고 다른 지역들도 그 유성에서 이 정도 변화가 되면 다른 지역에도 적지 않은 변화들이 잠재되어 있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다 해봐야지. 예, 어떤 맞습니다. 흐름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시 상태라서 예, 아까 여론조사 보셨지만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과 잘 싸우는 사람들에 대한 지지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 시대적 흐름이에요. 예, 거기 앉아 TV조선 나가가지고 이재명 대표 까고 있으면은 지지층 입장이 싫죠. 저게 무슨 정당 민주당 사람이야 이런 느낌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경선 통과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상민은 육선 가야 되기 때문에 탈당 후 무소속이나 탈당 후 다른 당으로 가는 방법. 제가 그걸 한번 예상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몇 주 전에. 예, 이상민 전략 저런 전략이면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사람이 없어요. 예. 그 지역 나갈 사람이 없다고. 예. 그러니까 5선까지 키워놓은 이상민을 데려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걸 뭐랄까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느낌이 들 그리고 정도였어요. 이미 경력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여러 번 가능하다. 오르셨으니. 예. 있으니. 원래 고향으로 가시면 또 근데 이제 우리 새날 방송에서 이걸 하는 이유는 뭐 다른 보통 언론들 같이 이 선거 릴레이 누가 잘하고 누가 유망하다 이런 걸 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 정책을 분석하고 공약을 분석해서 다음 선거가 의미 있게 유권자들에게 그 이득이 되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일단 상황이 너무 재밌고 그 유동적이라서 이건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시간을 좀 많이 알겠습니다. 활용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상민의 지난 총선 공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분석 좀 해주시죠. 소장님이 저 예. 대략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의 자료에 따르면은 21대 이상민 의원이 제시한 공약은 109개인데요. 그 선거 공보물을 좀 꼼꼼하게 챙겨 보니까 106개였습니다. 한 3개 정도가 차이가 있는데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106개 공약 중에서 정치 관련된 공약이 13개, 경제가 4개, 사회가 62개, 문화가 18개, 과학기술이 9개입니다. 사실 유성이 과학기술 집약단지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을 보면은 너무 사실 과학기술 공약이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그 건설을 하거나 복지 관련 또 문화나 교육 뭐 이런 공약이 전체 75%가 넘을 정도로 너무 좀 편중돼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사회 분야 공약이 58.5%. 예. 근데 뭐 이게 우리가 그 경제 공약을 해서 경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와 산업을 합쳐서 이런 거고 이 문화 부분은 이제 문화하고 교육을 합쳐서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고 그 사회 부분은 이제 사회와 복지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 분야 공약이 제일 많긴 하지만은 이것도 따져 보니까 그 상당 숫자가
우리 부산 해운대에서 봤듯이 이 제목은 사회나 복지 공약인데 내용은 건설, 토목 SOC. 이런 것들이 꽤 많고요. 그래서 일단 저 부산 해운대가 한 27개인데 비해서 여기는 100개가 넘으니까 일단 공약의 양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약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많아도 문제, 너무 적어도 문제. 예. 실제로 공약을 내놓고 왜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이재명 저 경기도지사의 공약 이행률, 성남시장 공약 이행률이 뭐 90% 가까이 되는 거는 대부분 이재명 본인이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공약 이행률이 높다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지킬 공약만 한다. 예. 그게 기본적인 원리다, 원리. 그래서 내가 낸 공약은 무조건 지킨다. 이런 원리거든요. 근데 개수 엄청 내고 막 그러면서 공약은 화려한데 실제로 이행률은 확 떨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 뭐 공기청정기를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 이러면 지역에 있는 모든 동에 있는 경로당마다 다 설치하니까 10개 동이 있으면 10개의 공약이 되는 거죠. 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지금 다 나눕니다. 아. 예, 그게 그리고 좀 그 중에 한 군데라 설치해도 공약 이행률 100%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무하네. 그래서 공약을 뭐 제가 잘 아는 아주 노련한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공약 그거 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선거용으로 그 지역 구민들의 여망을 반영할 수 있으면 뭐라도 공약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이렇게 공약을 몇 프로나 이행했냐를 챙기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공약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 김무성이 그랬죠. 예. 누가 선거 때 공약시키냐고. 예. 그러니까 이 버릇이 아주 나쁘게 들어가지고 안 지키도 별로 미안해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들이 좀 큰 일인데 일단 공약은 대단히 재미난 게 많은데 그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이 과연 지역구만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 지역구의 특성을 반영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 또는 중앙정치 관련된 공약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지 지역의 발전에 관한 공약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견은 꽤 많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는 게 지역 구민을 대표해서 중앙정치에 가서 그 의견을 이야기하고 정책을 하고 법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칼로 끊듯이 구분은 안 되겠지만은 예를 들면 그 대전의 유성을의 국회의원이라면 그 대전을 대변하는 공약도 이야기하고 유성을 이야기하는 공약도 해야 되겠지만은 또 거기 연구단지 거기에 있는 연구진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그런 공약도 같이 하고 이것이 대전뿐만 아니고 곳곳에 전국적으로 있는 연구단지의 그 요구들을 좀 수렴하는 그것을 국회의원이니까. 예, 그렇게 이제 다양하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특히나 5선이나 했기 때문에 공약이 풍부할 수밖에 없고 그게 또 계속 축소돼 왔으니까 공약의 숫자가 많은 것도 저는 사실인데 이게 살펴보면 조금 황당한 것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공약이 오선하시면서 과거에 한 공약이 완료되었으면 다시 포함될 이유가 없잖아요. 예. 또 계속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예. 축적됐다는 것은 안 됐다는 안 얘기죠. 지켰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런 측면도 있잖아요. 5선쯤 하면은 제가 지난주도 그런 얘기 드렸는데 지방의원, 기초의원, 광역의원, 국회의원 공약이 다 똑같아. 지역에 가면은. 예. 그러면 그게 계속 복붙이 된다는 것은 안 지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안 지켰으면 사과를 해야 돼요. 지역민들한테. 그걸 못 지켰으면. 그렇죠. 그래서 좀 재미난 게 분권은 개헌에 앞장서고 본인이 그 국무총리에 도전하겠다 이런 것도 공약에 들어가 있었고요. 이 국회와 정당 등 그 전면적인 정치 개혁을 하겠다. 물론 이제 이게 정치인이니까 말을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바꾸겠다 이런 내용 한도도 없이 이제 이런 걸 공약으로 버젓이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 2020년 선거 때는 그 4월이니까 이 대선이 있기 전이지 않습니까? 아니 뭐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이기면 내가 총리도 할 수 있지. 이런 공약이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거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그대로 받아줬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 드는 게 그 자기가 이 총리 된 게 유성 구민들한테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는 중앙당 공약이 있고 또 지역구 공약이 별도로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은 중앙당의 공약으로 들어가야 좀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회 분야 공약 중에 또 재미난 게 임금 피크제를 폐지하겠다. 또 정년
다시 그 줄인 것을 다시 회복해서 늘려주겠다. 이런 공약이 있어서 이게 과연 국가적인 방향이 맞는 공약인가라는 느낌을 주는 것도 있는데 이 나이 많은 분들을 빨리 자르지 못하게 하려고 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그 임금에 대한 부담 없이 좀 더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 임금 피크제의 취지인데 임금 피크제를 아예 폐지를 하겠다라는 공약을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나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맞는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게 되고요. 저 이거 보면서 의문점이 든 게 예. 이분 장애인이시잖아요. 예. 장애인 공약은 눈에 안 띄네요. 문화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 장애인 복지관과 수영장, 체육관 등을 활용해서 있긴 한데. 장애인 건강을 증진하겠다. 근데 이게 유일합니다. 이분이 예. 저번에 전장현 대중교통 내에서 투쟁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예. 입장된 적이 없어 보이던데. 예, 거의 장애계에서는 활동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제가 이제 이분이 17대 국회에서 활동할 때부터 봐왔는데 그때 연구자들하고 자주 만나고 연구 노조하고도 같이 일하고 관련 법안도 내고 해서 저는 참 좋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번에 뭐 예산 삭감에서도 연구자들이 그동안 말을 못 하다가 최근에 이제 좀 공식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과기총이나 이런 데는 전부 보수적 입장만 대변합니다. 그러고 연구자들 중에서 연구 안 하고 직심하는 분들이 주로 이제 연구자를 대표해서 입장을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초선 재선 때는 꽤 열심히 그 연구 노조라든지 연구자 당사자들 현장 이야기를 많이 전달하는 편이어서 저도 이분이 개최하는 세미나에도 여러 번 가보고 참 좋게 봤는데 그래서 그런지 또 지역의 특성이 연구자들이 이런 대덕단지에서 하지만은 집이 대부분 유성구에 있었습니다. 저희 누님도 그 자영이 이제 연구단 대적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집을 유성구에서 정해가지고 제가 누님 댁에 갈 때도 그 이쪽을 지나가면서 이런 이야기도 듣고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참 좋게 봤고 또 연구 관련된 공약이 많은 것도 좋은데 문제는 이걸 분석해 보니까 과연 이분이 좀 깊이 있게 고민하고 연구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연구의 발전 방향에 부응해서 했는지 이런 것이 의문이 드는 게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선인 경우에 정치의 진정성이 있으면요. 계속해서 공약을 연구 개발해야 되는데 별로 노력 안 해도 당선이 되면요. 복붙 공약이 엄청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 공약은 계속 그 복지과 소사이어티처럼 연구 개발해서 계속 발굴하는 거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계속 뽑아주니까 네. 거기에 돈 쓰거나 시간적 여유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나중에 공약 이행률이라든지 평가를 보면 하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누구는 뭐 집토끼 산토끼 이야기하면서 잡은 동물한테 왜 먹이를 주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일단 지역 주민들이 공약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당사자들도 그 표를 얻을 때만 의미가 있지 그 당선되고 나면 공약의 우선순위는 확 떨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를 들면 말씀드렸던 대로 대전이라는 특히 대덕연구단지라는 이 대전이 가진 가장 큰 잠재력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측면에서 연구단지 지원에 관한 공약이 많은 것은 굉장히 좋은데 세부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알맹이 없이 거꾸로 또 연구단지를 발전시키기보다는 퇴락시키는 그런 공약도 많더라는 걸 보면서 이게 쾌락이요?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 내부 사정을 좀 알고서 하는 건지 이런 의문이 드는 게 많습니다. 뭐 실제로 한 지난 20년 동안 대덕 연구단지 자체가 오히려 더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어허. 우수 연구원들이 뭐 수도권으로 옮기는 경우도 많고 또 새로 신규로 직원들 뽑으려고 그러면은 대전이라서 또 안 가는 그런 경우도 많고 실제 많이 떨어진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덕 연구단지 관련된 공약들이 사실상 그렇게 실효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당연히 그렇네요. 자기 지역구에 있는 대덕 연구단지를 훨씬 더 발전시키겠다라는 취지지만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면 공약을 못 지킨 거네. 주요한 국책연구소들 엄청나게 큰 뭐 한국화학연구원 또 생명공학연구원 이런 데들이 전부 대덕에 다 자리 잡고 있고 여기 어마어마한 인재들이 있는데 실제로 산업은 대전보다는 경기도에서 더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연구 성과를 가지고 신기술을 가지고 산업화하려면 경기도로 거꾸로 가야 된다. 이런 게 자리 잡고 제약회사 연구소들도
그 경기도에 훨씬 더 많은 이런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 대덕을 끼고 있는 대전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고 또 대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모습들이 대전에 있는지 이런 게 안타까운 상황이고 특히 무슨 스마트팜 조성 도입으로 농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거는 대전 주변에 이미 그 농단지가 많기 때문에 굳이 스마트팜을 유성구에서 안 해도 그 농산물 관련돼서는 크게 걱정이 없고 오히려 유성구나 대전시에서 스마트팜을 많이 하면 지역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별 생각 없이 그냥 걸어놓은 것 같고요. 예. 안산 그 경기도 안산이 아닙니다. 대전에 있는 안산 첨단 국방산업단지 조속 추진 이런 것들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그린벨트 해제가 안 돼서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되면 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놨느냐 이렇게 볼 때 이것도 그 방산 국방산업단지 방산이 지금 얼마나 잘 나가고 있습니까? 근데 그 방산이 엄청난 그 역사상 최대의 그 수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혜택이 창원이라든지 사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분명히 돌아가고 있는데 대전에 그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그걸 돌아가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이런 연구나 준비나 대안 제시는 지금까지 없었다는 그렇네요. 거죠. 이거 아까 말씀하신 게 포함된 게 지금 오곡밸리 혁신 요거 지금 공약평가. 네, 예, 주요 공약평가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은 5가지 분야의 평가를 하는 거예요. 달성 가능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총평을 보면은 하가 4개 중에 하나 뭐 아이씨 참 상이 있긴 할까요 나중에 다른 지역구는?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 한 200여 개 그 시장 군수들 공약을 다 평가했거든요. 저희가 일부는 거의 한 100여 개를 공개를 했는데 그래서 거의 50점 미만입니다. 대부분들이. 그런데 뭐 이 상대 평가가 아니고 절대 평가로 했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공약에 대한 집중도나 그 사명감이 적기 때문에 나온 것도 있겠지만은 그 이 평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평가의 세부 내용들이 저는 좀 출마자들이나 기존 의원들이 좀 참고를 해서 뭐라도 좀 그 달라질 수 있는 계기로 됐으면 한 바람에서 이런 걸 시도를 해봤는데요. 일단 너무 좀 무성의하게 공약을 질렀다라는 그러네요. 느낌이 들고요. 지금 표에서도 지금 직접 보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예를 네. 들면 과학기술부총리제 예. 이런 것도요. 어떻게 보면 웃기잖아요. 예. 차라리 자기가 그 막 천착을 해가지고 내가 뭐 총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예. 본인이 걸기는 좀 애매한 달성 가능성이 낮은 이런 공약이 걸려 있기도 하고요. 제가 그 부분은 그때 대통령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뜻에서 이게 나왔는지 잘 알고 그것이 현실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도 잘 알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 현안 먹거리는 경제부총리가 기재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직하면서 하고 있고 미래의 먹거리는 이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주도하는 교육부총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와 사회 분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미래의 먹거리까지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서 과학기술 입국이라는 취지를 살려서 과기부총리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노무현 정부 때 해봤는데 뭐 그 다들 평가가 실패였습니다. 첫째 그렇게 할 만큼의 인물을 부총리급의 인물을 발굴해내지 못했고 그래서 여러분이 알만한 연대 총장 출신의 이 공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했는데 제대로 그걸 못 해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부총리만 시키면 뭐 하느냐.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때도 못했고 지금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으로 부총리가 실질적으로 과학기술부총리가 그냥 뭐 부총리 있으면 이 밑에 직원들 몇 명 좀 많아진다 이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그 기획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공약은 내걸놨는데 연구가 전혀 안 돼 있고 이것을 위한 토론회도 별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뭐 실제 가계부총리를 만들기는커녕 내년에 R&D 예산이 가계부 R&D 예산이 10%가 오히려 그러네요. 축소됐으니까 사실은 안 한 공약만도 못한 거죠. 이것도. 야 근데 경찰 공무원 예. 초우 개선, 소방 공무원 초우 개선 이거는 공약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아요? 아니, 뭐 필요는 한데 그걸 통해서 치안이 좋아지거나 이런 거는 상관관계가 전혀 없거든요. 그분들이 박봉에 고생하고 있고 또 교대 근무도 힘들게 상교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많이 확충을 각각 2만 명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모든 계획을 셧다운시키면서 지금 노량진 학원가가
다 피폐해질 정도로 그 신규 고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분들 늘려야 된다는 거하고 그분들 늘려서 치안이 좋아지고 소방이 안전해진다. 이거하고는 또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원인적 인간관계가 승리하지 않는데 이것을 공약으로 버젓이 내걸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비판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예.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초급에서는 공약으로 굳이 걸지 않아도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어떤 정권이나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을 테니까. 근데 이슈 터질 때만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소방 공무원들 몇 분 돌아가시면은 초우 개선하겠다. 지금 딱 윤석열이 그런 거 아니에요? 강력 사건 나니까 뭐 저위험 뭐 권총 이런 거 지급하겠다 이런 식인 거잖아요. 에휴. 방금 민 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내년 예산 삭감이 거의 40% 수준입니다. 과학기술 쪽에. 이거는 우리나라 과학계의 명줄을 끊는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대전 유성구 국회의원이 특히나 과학기술 쪽으로 오랫동안 대변해 왔던 분이 제대로 한마디를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뭐 과학기술 부총리를 떠나서 있는 거라도 좀 지켜내야 되는데 네.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뭐 이분이 정치적인 입장과 별도로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자당 대표만 가고 있죠 지금. 예. 사람 메시지 그런 거거든요. 언론들은 갖다 쓰기 좋은 달콤한 헤드라인이 있어요.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나름 정책 개발만 열심히 하는 분도 있어요. 예. 근데 이분은 진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마치 난 탈당시켜줘 같은 느낌. 뭐 분당 이야기도 본인이 꺼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이거 재밌다 이거. 아니 국회 정당 등 정치개혁 이런 것도 공약이 됩니까? 대통령 선거라면 모를까? 공약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방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답답한 국민들이 지역 구민들이 정치개혁 하겠다면 내한테 표를 더 주겠지 이런 정도만 있지 정치개혁에 대해서 제가 이분이 저녁 때 여의도에서 여러 의원들과 술 드시면서 이야기하는 건 많이 봤는데 뭐 음주운전 걸린 수도 술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번 2004년도에 음주운전 걸렸던 사건 유명한 사건이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치개혁의 역할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모습은 제가 별로 본 적이 없는데 그 관심도 없고 안 할 거면 아예 공약으로 내걸지도 말았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좀 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더 황당하다고 생각되는 그 공약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를 구축하겠다 이러는 건데 뭐 전민동, 구적동, 간평동이라는 그 간내 동이 3개가 있습니다. 그 3곳에 전진기지를 구축하겠다는 건데 뭐 어떤 전진기지를 구축하겠다는 건지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전진기지가 없거든요. 4차 산업혁명은 2016년도에 그 용어가 들어오고 나서 뭐 정말 많은 돈도 투자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했지만은 누구도 지금 명확하게 전담하는 부처도 없고 또 관련되는 기관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동사무소에서 이런 전진기지를 구축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그러네요. 뭐 생태계 구축, 전진기지 구축 이런 거. 예. 그럼 그 시작점이라도 출발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뭐 하나가 뭔가 사업이 시작돼서 그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전진기지 구축. 야 이건 진짜 황당 공약이네.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구축이요. 생각해보면 해봐요. 그게 뭐예요? 4차 산업혁명이란 게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이 나온 것도 아닌데 거기에 사는 게 그냥 좋겠어 공약 좋겠어 이렇게만 쓴 것 같습니다. 이분은 아마 이 공약은 10선 하면 10선 내내 갖고 갈 공약 중에 하나네요. 그러니까 공약 나는 채워야 되겠고. 그 국방산업단지란 것이 대전이 옆에 논산도 있고 또 계룡대도 있고 해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군대가 많고 또 사령부가 있고 그거하고 국방산업하고는 사실 좀 별개의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완전 다른 거죠. 예. 부대 옆에 저기 무슨 저 방산업체가 있어야 된다 같은 논리가 말도 안 되는 거. 사실상 이게 국방산업단지를 만드는 게 그 지역이 그린벨트고 또 그 호남 고속도로 옆입니다. 그동안에 개발 안 되고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좀 노른자의 땅인데 그 그린벨트 때문에 규제되고 있는 부분을 좀 해제해서 지주들이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더 심하지 이 지역에 국방산업단지가 올 만한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아 그런 식이었어요? 예. 그쪽 땅 주인들이 보상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산업단지라는 과학기술 공약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토지 개발과 관련된 공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일 그게 아니라면 국방산업단지가 입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했어야 되는데 그 제가 쭉 살펴봐도 그 온 홈페이지 들어가 봐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내용이 없는 거예요. 앞서 제시했듯이 창원이 그 여러 가지 방산 업체가 많아서 그 전차라든지 이런 쪽은 창원이 혜택을 보고 있고 또 사천이 카이를 비롯해서 그 4만여 개의 그 항공 관련된 사업단지가 집중돼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에 또 다양한 국방 그 소모품들 저 생산하는 공장들이 있고 한데 대전에 그러면 무엇을 넣어가지고 이것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고 국방 산업의 구조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대전에 있는 여러 국제 연구소들하고 연계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제가 별로 본 적이 없고 또 이제 국방부에서 해마다 국방과학연구원이 우리나라 단일 연구기관으로 가장 많은 연구비를 쓰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개발된 것들을 민간에 줘가지고 산업을 키우는 이런 것도 정치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쭉 분석해서 우리 저 대덕단지에 있는 저 연구소들이나 아니면 민간 그 기업들이 이걸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약은 내걸고 있는데 그 뭘 하겠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든지 뭐 지금 야권이니까 직접 못한다면 그 이런 계획이라도 좀 제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국회의원이 저 연구비도 있고 세미나도 개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선수가 많아지면서 그런 데는 관심이 좀 줄어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주요 공약을 보니까요, 약간 쓴웃음 나오는 게 너무 많네요. 예.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 딱 봐도. 연구 장비 산업 생태계 구축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연구소들이 수십억짜리 하는 그런 외산 장비들을 많이 구입도 하고 하는데 자기 연구소만 쓰고 옆에 필요한 연구소라든지 민간에는 개방하지 않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서로 공유할 수 있게 좀 민간도 개방도 하고 또 그런 중요한 그런 장비들을 국내 벤처기업이라든지 국내 기업에서 만드는 것을 좀 사줘라. 이런 개념에서 만드는 부분 그런 공약인데 이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그 공무원들이 뭐 정책을 좀 바꿔주거나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가 전혀 없는 거죠. 이 부분도. 사실상 공무원들만 조금만 신경 쓰고 정부가 관심만 가지면은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이 공약이거든요. 그래서 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남습니다. 예. 제가 아는 그 한 과기부의 공무원은 이 고가 연구 장비들의 활용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이 친구가 몇 년을 연구해서 그 고가 연구 장비 저 소개하는 책을 만들었어요. 이만큼 두껍고 하드 카버를 해가지고 그 한 권에 한 10만 원 정도 저 제작비가 소요되는데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놓으니까 일단 우리나라에 어디에 무슨 장비가 있다는 것을 서로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네. 지금까지는 연구소들은 각각 따로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구가 를 위해서 이 장비가 필요한데 그 저 한 5년 10년만 쓸 장비를 그 몇 천억을 들여갖고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딴 데 가보면 그게 지금 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트라넷을 만들어서 그 우선 국제연구소끼리 놔도 이것을 신청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계획서를 잡아놓으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지는데 그런 것들을 이 친구가 몇 년을 투자해가지고 소리소음 없이 꾸준히 했고 또 이게 알기가 어려우니까 소책자도 만들고 그 사진 하나 빡빡빡 찍어주면 사람들 칙칙 넘겨보면서 금방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그 남극 탐사선 이런 것도 또 세빙선 한번 나가면 그 6개월 정도를 있다 봐야 되는데 그때 여러 연구 과제들을 저 거기 탑재해가지고 동시에 하면 굉장히 어차피 기본 비용은 똑같이 드는데 한 번 저 출동할 때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부총장님 말씀하셨던 공무원의 가교 역할, 공무원들 연구의 세부 내용 몰라도 이런 것들을 연계해주면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장비 산업 생태계 구축이라고 하면 바로 그걸 하겠다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계속해서 뽑아주면 공약 자체가 거의 형식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거 단면을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말하기 쉬운 거, 나 정치개혁할래. 이거 공약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동일지역구 3선 이상 출마 금지가 필요합니다. 앞서 그 소방관, 경찰관 이야기도 하셨지만은 대덕 연구단지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젊은 연구진들이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활발할 때가 포닥 정도인데 그 젊은 연구진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전부 비정규직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상민 의원의 공약은 정년 연장,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IMF 때 그 65세로 돼 있던 연구원들 정년을 61세로 단축시켰거든요. 그걸 지금 다시 65세로 하자. 뭐 이게 거의 나쁜 얘기는 아닌데 그 비정규직이 그동안에 너무 많이 늘어났거든요. 젊은 청년들은 거의 다 비정규직인데 그 기존에 있는 정규직들 정년을 다시 연장해 주면은 비정규직을 정년을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이제 그리고 임금 피크제 그것도 기존에 기득권 있는 분들은 없애면 좋은데 새로 올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그 나이 든 사람의 임금을 좀 줄이면 그만큼 젊은 사람이 더 채용될 수 있거든요. 이런 전체 과학기술 생태계의 선순환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그 필요한 정책인데 본인이 표를 얻기 위해서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소탐대실 그러네요. 아주 전형적인 사례인데 이것에 대해서 비판도 없고 그 지금 이 공약에 대해서 논란이 되지도 않고 있고 뭐 지금은 아예 그 연구비 자체를 삭감하는데도 묵묵부답인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도저히 이분이 앞으로 과학기술계를 대변하는 민주당의 대표 의원으로서는 이제 역할을 못하실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두 분이 봤을 때 이상민은 지금 나온 헤드라인이 이거예요. 4개의 하, 1개의 중 이런 정도예요. 예. 그럼 이거 사실상 이거는 낙제점 아닙니까? 낙제점 이해하죠. 사실은 낙제점 이해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그 지역의 발전에 관심을 전혀 가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뭐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이 어떻게 약진하고 거기서 득표를 더하고 이런 것보다도 누가 하든지 간에 좀 남는 장사 선거란 것을 이제 우리가 나라가 선거 공직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과정을 통해서 비판되고 토론되고 그래서 더 나은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선거는 계속해서 이합집산하고 정쟁만 하지 발전이 별로 없는 선거다.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수년째 방송하면 똑같은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공약이 대접받지 못하고 정치적 논란만 하니까 사실 대선 때요.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정책 능력에 대해서는 아예 국민한테 알릴 기회조차 없었잖아요. 네. 논란만 갖고. 근데 그런 거죠. 이런 방송들이 활성화되면 국회의원들은 눈치를 볼 것이고 공약은 지키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건데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 분위기는 딱 그런 거죠. 막 말도 안 되는 막 주장하고 있고 죄도 없는 야당 대표 불러다가 막 단식하고 있는 그 정말 극한의 상황에 불러다가 검찰이 조사하고 이런 것만 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지금 그 엄청난 속도를 치고 올라가고 있는 이경 부대변인님께서 젊음의 패기에 대해 가지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좀 더 구체적인 공약을 내건다면 대전 시민들과 유성 구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겠나 싶고 맞습니다. 또 허태정 후보도 마찬가지인 게 구청장 시장 오래 했잖아요. 그럼 너무나 잘 알 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자기가 부족했던 부분을 좀 보충만 한다면 그 지역에서 의미 있는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이번 그 방송들을 계기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이빠른 소리를 너무 많이 하시길래 엄청 뭐 저기 공약도 잘 지키고 실력 있나 보다 했더니 아니었군요. 예. 그걸 가리는 용도로 그렇게 예. 좀 종편 나가셔가지고 내부 총질 열심히 하셨군요. 예. 이 푸나님이 다음 분은 어디가 재밌을 것인지 한번 점지를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예. 국민의힘 쪽 하나, 뭐 저기 여기 하나. 예. 그러면 저쪽에 지금 지도부 하나 한분 가볼까요? 예. 진주 진주 예. 박대출 아니면은 저번에 저 말씀이- 울산의 김기현도 괜찮고요. 예. 뭐 진주로 하시죠. 제가 동네도 잘 알고. 아, 예. 다음 주는 그쪽이시라서. 박대출의 진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인천 동구 미추 얼굴. 예. 참. 아니면 우리 저 새날 그 구독자 청취자들이 또 강하게 추천하시면 또 그것을 반영하기 또 그렇게 되면 하면 좋겠습니다. 250개 다 나옵니다. 해외까지 나와요 지금. 저희가 저 밤을 새워서라도 방송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시고요. 또 토장님하고 또 우리 저 위원장님 고생하셨고요. 임지임 고생하셨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지금 검찰에서 나와서 지금 저 언론과 가벼운 인터뷰하고 지지자들한테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7시 정봉주 TV로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